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면입니다. 자, 오늘은 챕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데이터 수정입니다. 네, 바로 할게요. 중요하죠. 자, DDL입니다. SQL은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하죠?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DDL입니다. DDL, DML, DCL이 있었어요. 그래서 DDL의 기본을 한번 다져보겠습니다. DDL은 데이터 디피니션 랭귀지입니다. 발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어에 약합니다. 뭐 좌우지간 정의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데이터 정의어입니다. 딱 세 가지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시험에 출제하기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 DDL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너무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아셔야 되고 스키마나 도메인이나 테이블 뷰, 인덱스를 정의 또는 변경 또는 삭제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종류는 create 테이블, alter 테이블, drop 테이블 이렇게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따라하라 그럽니다. create 테이블 이렇게 따라하게 합니다. 뭐 생성, alter 테이블, 구조 변경, drop 테이블, 삭제, 테이블 삭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따라하라고 합니다. create 테이블, alter 테이블, drop 테이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create 창조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데이터베이스나 도메인이나 테이블 뷰 인덱스를 생성할 때 씁니다. 얼터 테이블은 구조를 변경할 때 씁니다. 변경.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설명드릴게요. 뭘 변경하는지는 이따 보여줄게요.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한대. 그러니까 테이블이 표잖아요. 그죠? 표의 구조를 변경한다고 지금 합니다. 자, 드롭 테이블, 표를 삭제할 때. 그러니까 스키마, 도메인, 테이블, 뷰, 인덱스 이런 것들을 삭제할 때 씁니다. 드롭 테이블. 다시 크리에이트 테이블 생성, 얼터 테이블 변경, 드롭 테이블 삭제 이렇게가 있습니다. 이게 DDL입니다. 자, 좀만 더 상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문입니다. 뭐 한다고요? 생성한다고요. 생성. 자, 스키마 정의하고 설정을 형식하는 거를 예를 들은 겁니다. 이건 스키마가 될 수도 있고 도메인이 될 수도 있고 테이블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크리에이트 스키마, 스키마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어떤 스키마를 만들 건지를 하는 거고요. 오토지제이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네, 그건 소유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이 스키마를 소유하고 있는지, 네, 허가권이 있는지,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자, 도메인 정의 형식입니다. 크레이트 도메인하고 도메인명 데이터 타입이 나옵니다. 디폴트가 나오고요.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명, 그리고 체크하고 범위값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이 디폴트라는 건 데이터 입력할 때 자동으로 표시되는 값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약 하시게 되면 뭐 커말 1급 뭐 이런 데서도 그 액세스에서 기본값 설정하는 게 나오거든요. 뭐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트 도메인 지역이 있고요. 이 지역은 캐릭터형으로 2바이트, 두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디폴트는 서울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표가 있어요. 표가 있는데 그 중에 지역이라는 표가 있다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역이라는 게 있고요. 막 입력이 기존에 돼 있어. 막 돼 있는데 비어있는 레코드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어있는 레코드, 튜플, 빈칸이에요. 근데 기본 값으로 여기에 서울이라고 입력이 자동으로 돼 있어요.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여자가 선택돼 있다거나 기본적으로 남자가 선택돼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린 기본값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도메인이라는 거는 속성의 범위를 말하는 건데 이 지역에 입력해야 되는 그 데이터, 자료는 딱 두 자리까지만 입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얘는 두 자리가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자리를 무조건 입력해야 되는 그런 상태예요. 얘는 한 글자만 입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겁니다. 네, 다음요. 자, 크리에이트 테이블입니다. 많이 나올 수 있는 예제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뭐 예제죠. 예제라고 보셔야 돼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대여 정보입니다. 대여 정보라는 테이블을 난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이 표가 있는데 이 표는 대여 정보라는 이름을 가진 표다. 근데 그 표에 대여 번호라는 게 들어간다. 대여 번호, 대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옆에는 대여 일자, 대일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대여자 번호, 대여자 번호, 그리고 도서 번호, 도번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나는 속성이 하나, 둘, 셋, 네 개짜리 표를 만들 거야 라고 선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대여 번호는 정수형으로 받을 건데 정수형으로 입력받을 거야. 여기는 정수만 입력해야 돼. 그리고 비워놓으면 안 돼. is not null, int not nul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널 값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대여 일자는 기본적으로 현재 날짜를 표시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날짜 형식이라는 얘기고요. 대여자 번호는 캐릭터형으로 6글자. 그러니까 대여자 번호는 딱 6글자로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번호가 뭐 13자리인가요?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딱 6자리로만 돼 있는데 한 자리를 누락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6자리를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널 값을 갖지 않는 거는 외래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따가 또 이거 볼 때 볼게요. 도서 번호가 있습니다. 도서 번호는 6글자짜리를 받게 되는데요. 입력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최대 6글자예요. 그러니까 도서 번호가 뭐 4글자짜리 도서 번호도 있고 5글자짜리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VAR이 들어가는 거, variable이라고 하는데 가변적인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좌우지간 이거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VAR, CHAR 6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해석하는 문제, 쟤를 찾는 문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기본 키죠. 이거 중요합니다. 영어 중요하다고 알아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여 번호는 유일무이한 키인데 나는 이 표에서 이 릴레이션에서 대여 번호라는 얘를 기본 키로 설정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됐죠? 기본 키가 이렇게 밑줄 들어가는 거였었어요. 그죠? 동그라미에다가. 프라이머리 키가 대여 번호고요. 그리고 포린 키는 대여자 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여자 번호 얘가 포린 키예요. 그러니까 외래 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쟤도 마찬가지죠. 영어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 테이블이 또 있어요. 고객 테이블이 있고 얘는 대여 정보라는 테이블이고 고객 테이블에 있는 고객 번호를 대여자 번호로 이용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널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는 기본키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대여자 번호가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를 참조하도록 외래키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빈칸이 되거나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외래키 같은 경우는. 고객 번호가 없는데 대여를 하겠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규로 가입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디 올리브영 이런 데 가도. 제가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갑자기 떠올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뭐 좌우지간 온 업데이트 카스케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고객의 고객번호 변경 시에 대여자 번호도 함께 변경되도록 설정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어져 있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대여일자가 조건이거든요. 대여일자가 2012년 10월 1일 이후라고 돼 있어요. 되게 옛날이네. 2012년 10월 1일 이후를 체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12년 12월 1일 이후의 값만 저장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대여일자가. 그 전 거는 입력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조건들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뭔지,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그죠? 리퍼런스 한 다음에 이게 들어가는구나. 이거 가로치면은 여러분들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기본 키가 영어로 뭐냐, 외래 키가 영어로 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카스케이드. 카스케이드도 마찬가지죠. 고객의 고객 번호가 변경되면 대여자 번호도 함께 변경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내가 뭔가를 수정하면 같이 변경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치가 안 되면은 입력이 안 되니까 오류가 생기잖아요. 이 고객은 고객 번호가 입력이 안 돼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변경되도록 설정하는 걸 바로 카스케이드라고 합니다. 뭐가 변경되면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바뀔 수 있잖아요. 핸드폰 바꾸거나 그러면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선생님 전화번호 바뀌었는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변경할 거 아니에요. 변경하면 거기만 변경되면 되겠습니까? 여러 테이블이 있을 텐데 릴레이션이 같이 싹 변경되도록 하는 거, 그게 카스케이드라고 합니다. 네. 다음요. 다음은 얼터입니다. 얼터는 이제 구조를 바꾼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뭐 정말 여기에 되게 쉽게 설명이 돼 있는 거죠. 이 예제만 봐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얼터 테이블이라고 돼 있고 테이블 이름이 나와 있고 이런 옵션들이 사용될 수 있어요. add가 뭐예요? 추가한다라는 거죠. 더한다라는 얘기죠. 수정한다라는 얘기죠. 얼터에 하여튼 뭐 수정한다는 얘기예요. 드롭, 지워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성 이름을 주면은 난 학생 이름이라고 돼 있는 필드가 있어. 근데 나는 이거를 그냥 이름이라는 걸로 그냥 필드명을 바꾸고 싶어. 그럴 때 쓰는 그런 기능이죠. 근데 내가 테이블을 만들었어. 학생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이 학생 테이블에 학년을 빼먹었네?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다 있는데 학년만 없어. 그러면 학년이라는 속성을 추가하고 싶을 때, 야, 학생 테이블에 내가 만들어 봤더니 학년 필드가 없네. 학년 필드 하나 추가하자. add. 그죠? 세 자리. 어떤 거 세 자리? 문자 세 자리. 어떻게? 최대 세 글자. VAL이 붙어 있으니까. 됐습니까? 학생 테이블에 최대 세 문자로 구성되는 학년 속성을 추가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됐습니까? 속성을 지우고 싶다. 당연한 얘기죠. 너무 상세한 정보를 알면 안 될 것 같은데. 주민번호는 좀 빼자. 주민번호를 빼고 싶다. 그럴 때 얼터문에서 드롭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자, 중요한 거는 얼터 테이블은 테이블의 어떤 구조를 변경할 때 쓰는 그런 명령어가 바로 얼터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다음요. 네, DDL의 마지막입니다. 네, 드롭입니다. 자, 이건 아예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테이블 자체를 삭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마나 도메인이나 테이블이나 뷰, 인덱스를 제거합니다. 또 다른 게 있긴 있어요. 트렁케이트라고 있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울게요. 지금은 드롭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싸리 아예 지워버리는 거예요. 전체를 어떤 스키마를 지워버리고 어떤 테이블을 지워버리고 어떤 뷰를 지워버리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카스케이드와 리스트릭트라는 게 있습니다. 카스케이드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를 변경하면 여기서 변경하면 얘랑 얽혀있는 조인되어 있다고 할까요? 하여튼 얽혀있는 애들이 모두 변경되는 걸 우리는 카스케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롭에서 카스케이드라는 건 뭐냐면 이 학생이 전학을 갔네요. 전학을 갔으면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학생을. 그러면 지워버리면 이 테이블 자체를 지운다? 하여튼 좌우지간 지웠어요. 예를 들어서요. 지웠어요. 지워버리면 여기만 지워주면 되겠습니까? 얘도 지워지고 얘도 지워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지운다라고 지금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3학년 7반까지 있었는데 7반이 사라지게 됐네. 그러면 그 7반하고 얽혀져 있는 것들도 모두 제거가 돼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카스케이드가 되는 거고요. 리스트릭트라는 거는 얘를 지우려고 그랬는데 얘가 연결되어 있는 게 좀 있네. 얘가 참고하고 있네. 이게 되게 중요한 자료인가 봐. 얘가 비록 3학년 7반이 없어지더라도 이거를 나는 어떤 테이블에서는 얘를 활용하고 있네. 내가 쓰고 있네. 외래키로 쓰고 있네. 이런 것들. 그러면 지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삭제할 요소를 참고하고 있는 모든 개체를 연쇄적으로 삭제할 때는 이거예요. 카스케이드입니다. 삭제할 요소를 다른 개체에서 참고하고 있으면 삭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참고하고 있는데 지워버리면 붕 떠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DDL의 종류 아셔야 되고, 카스케이드가 뭐고, 리스트릭트가 뭐고, 기본키 영어로 뭐고, VAR이 들어가면 뭐고, 외래키가 뭐고, 이런 것들. 됐습니까? 아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